5그룹 1조 구자영입니다. 제가 카네기 인간관계를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바탕이 되면 상대방의 장점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하기도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 번의 비난은 10번의 배려를 무마시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비난할 일도 없어지고, 따라서 여러모로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대방 입장에서 입장에 놓이게 되면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더 잘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대화도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5그룹 1조 고병건입니다. 네, 저는 인간관계론의 4부에 있는 4부의 7번째 방법인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붙여주어라 를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네, 실험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통신을 전공을 많이 해가지고 그 친구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많이 치켜세워주고 부각시켜 주었더니 다른 시험 공부하는 것도 많이 가르쳐주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그룹 1조 서울대학교 박승우라고 합니다. 우선 이 책의 3부에서 제가 느낀 점은 이 책의 3부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어떻게 설득하는 게 좋은지 책에서 12가지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리더의 필수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12가지 원칙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생각한 원칙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기 싫어가지고 친구들과의 그런 논쟁에서 제가 제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났고요. 우정에 금이 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4부에서는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볼 때 옛날 초나라 항우 같은 경우에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었죠. 그 밖에 다른 사례도 많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고 여러 가지 칭찬하기라든지 비평, 비난하지 않는 원칙을 동시에 사용하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카네기 책이 명목상 1부, 2부, 3부, 4부로 되어 있지만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을 많이 읽어서 자신만의 카네기 원칙을 세워나가서 실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의 미움을 사지 않고 비평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인간은 자기가 중요하다는 그 자기 중요감을 살리기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런 자기 중요감을 높여주는 비평의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이 카네기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존 워너메이커가 자신의 상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나태하게 일을 할 때 그들을 어떻게 혼냈는지, 혼내지 않고 어떻게 간접적으로 그들의 실수를 알게 했는지, 두 번째는 그 예비역과 현역군들의 어떤 그 갈등에서 그런 장교들이 먼저 머리를 짧게 깎는 그런 적용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서서 예비군 또한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비평을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으로 이렇게 어떤 부분이 실수였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3, 4부 책을 통해 제가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국 인간의 그런
중요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비평의 행동과 말을 할 때 그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5-1조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론 3, 4부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과 리더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선 설득에 대해 말씀드리면 평소 남에게 부탁과 설득을 잘 못 지키는 성격이라서 혼자 하기 되게 힘든 과제를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가 친구가 도와준다고 할 때서야 바꾸곤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탁을 했을 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있는데요. 3부에서 배운 방법을 발휘하면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않아도 친구들을 먼저 설득해서 쉽게 과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리더가 되기 위해 9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중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동아리 팀장을 하다 보면 팀원들에게 발표 준비를 해오라는 등 이것저것 시킬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9번째 방법인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라가 저에게 해답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